네, 다음은 해상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격 탐사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해상도라는 개념이죠. 영어로는 resolution이라고 하고, 정의를 보면은 물체를 관측하는 센서의 능력, 그래서 또 해상력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해상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상도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공간 해상도, 분광 해상도, 방사 해상도, 주기 해상도. 공간 해상도는 스페이셜 레솔루션, 분광은 스펙트럴 레솔루션, 방사는 라디오메트릭 레솔루션, 주기는 템포럴 레솔루션 혹은 타임 레솔루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해상도 4개에 대한 정의를 각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의 어떤 기본 구성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우선 영상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그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줌인 해보면 더 이상 줌인되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해보면은 이렇게 작은 격자들로 사진 색깔이 표현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하나가 하나의 작은 격자고 이 하나하나가 색깔로 뭐 머리 부분이라면 검정색, 뭐 흰색, 뭐 이런 식으로 초록색 이렇게 색깔로 하나하나가 표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 얘를 뭐라고 부르나요, 우리? 화소라고 하죠. 이 하나하나 화소, 영어로는 픽셀. 그렇죠? 그래서 뭐 100만 화소, 1000만 화소, 최근에는 뭐 억 단위의 화소를 갖는 카메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화소라는 개념은 정의를 써보면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분해할 수 없는 2차원의 최소 단위다. 여기 이제 화소의 정의예요. 그래서 억만 화소다 하는 거는 이 화소의 개수가 억 개라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작은 많은 수의 화소로 이루어진 높은 성능의 카메라가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화소 하나하나가 색깔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컴퓨터는 이 색깔에 대한 대응되는 어떤 숫자들이 있죠. 50, 70, 100, 16,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색깔들이 있고 이러한 숫자들이 있고 그 숫자에 대응되는 색깔로 사진, 영상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소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이 값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화소값이라고 표현을 하죠. 화소값이라는 것을 영어로 하면은 화소가 픽셀이고 값이 영어로 value니까 픽셀 value라고도 하고 또 디지털 넘버 또는 brightness value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화소값을 통칭하는 말들이다. 약자로 앞자를 따서 PV, DN, BV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밝기값, 화소값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화소값의 정의는 뭐냐? 화소값의 정의는 각 화소 갖는 밝기값을 이제 우리는 화소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화소가 무엇인지 각 화소에는 하나의 숫자, 화소값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가 구조를 먼저 이해한 다음에 이 해상도 네 가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공간 해상도 이렇게 써있는데 공간 해상도에 대한 정의부터 써볼게요. 공간 해상도는 하나의 화소가 지상에서 나타내는 크기 요거를 공간 해상도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랜셋이라는 위성이 있어요. 랜셋이라는 위성의 공간 해상도가 30m다 라고 했을 때 이 30m라는 걸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말 그대로 하나의 화소가 지상에서 나타나는 크기
즉 요거 하나하나의 화소가 가로가 30m, 세로가 30m 이 정도 크기에 대응되는 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공간의 상도가 30m다 하면은 화소 하나하나가 대응되는 지상의 크기가 30m다. 렌스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컴셋2, R이랑 2호, K2라고 약자를 쓸게요. K2의 흑백 영상의 공간의 상도가 1m다 라고 한다면 요 화소 하나의 크기가 30m가 아니라 1m가 되는 거죠. 즉, 이 화소 하나의 가로와 세로의 크기, 지상에 대응되는 크기가 공간의 상도가 됩니다. 다음은 분광의 상도. 분광의 상도의 정의는 뭐냐? 센서가 취득할 수 있는 파장의 다양성. 즉, 우리는 밴드 수 혹은 밴드 폭 이렇게도 정의를 하는데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자, 색깔을 한번 바꿔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영상 하나만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밴드가 이거 이제 밴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밴드가 하나 있으면 우리는 얘는 흑백 영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가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동일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개의 어떤 밴드로 데이터를 취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그렸던 요 파란색에는 블루 파란색 파장대에서 취득된 어떤 흑백 영상이고 두 번째는 그린 그 다음은 R 그 다음은 NIR 이런 식으로 동일 지역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파장대에서 데이터를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요 첫 번째 있는 애는 파란색 파장 영역에 대응되는 어떤 전자기파 반사 에너지를 가지고 영상을 만든 거고 두 번째는 초록색 파장대에 맞는 에너지량을 가지고 영상을 만든 거고 R은 레드밴드, NIR은 근적의 니어 인프라레드 밴드에 대응되는 사진을 가지고 파장대의 에너지를 가지고 영상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일 지역에 대해서 BGR, NIR 이렇게 여러 개의 파장대, 밴드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이 밴드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분광해상도가 좋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광해상도는 센서가 취득할 수 있는 파장의 다양성, 밴드 수가 얼마나 많냐로 정의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밴드 수가 많아지면 이제 밴드 폭은 좁아질 텐데 전체적인 이 밴드 수가 모여서 얼마나 더 넓은 밴드 폭의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느냐. 밴드 폭도 이제 분광해상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파장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분광해상도가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전정색 영상 영어로는 팬크로매틱인데 전정색 영상은 밴드가 한 개예요. 즉 일반적으로 밴드가 한 개지만 공간의 상도는 좋게 제작된 걸 이제 우리 전정색 영상이라고 하는데 전정색 영상은 이제 밴드가 한 개고 다중분광 영상 이거는 멀티스펙트럴 영상이라고 하는데 얘는 밴드가 수개에서 수십 개 한 4개 정도에서 한 10개, 20개 이렇게 되는 것들을 다중분광 영상이라고 하고 이거보다 더 많은 경우 초분광 영상 영어로는 하이퍼 스펙트럴이라고 하고요. 초분광 영상은 밴드가 이제 수백 개 되는 걸 하이퍼 스펙트럴이라고 해요. 그래서 밑으로 가면 갈수록 분광의 상도는 좋아진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분광해상도에 대한 개념이 되겠고요. 방사해상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방사해상도는 정의가 반사 강도
차이에 대한 센서의 민감도이다. 반사 강도 차이에 대한 센서의 민감도이다. 그래서 뭐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화소 하나하나마다는 이제 값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 50, 70, 100 이러한 값들이 과연 큰 값이냐, 작은 값이냐 그거를 나타내주는 기준이 바로 이제 방사해상도다. 그래서 방사해상도의 단위는 비트예요. 자, 단위 얘기한 김에 아까 빼먹었지만 공간해상도는 단위는 뭐 미터로 쓸 수도 있고 센티미터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킬로미터 해상도가 안 좋은 공간 해상도가 안 좋은 건 킬로미터로 쓸 수 있고요. 분광 해상도는 파장대는 뭐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긴 파장 긴, 파, 긴 파장은 뭐 센티미터나 미터로도 표현이 되지만 어떤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이런 게 분광 해상도의 단위라면 방사 해상도의 단위는 비트수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 카메라는 아마도 아직까지는 8비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8비트 영상이다. 8비트 사진이다. 이건 뭐냐? 8비트라는 거는 2의 이제 8승, 8비트니까 256이죠. 즉, 밝기 값의 단계를 0부터 255까지 256단계로 밝기 값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0에 가까울수록 영상에서, 사진에서는 검정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255에 가까울수록 흰색에 가깝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있을 때는 뭐 적당한 뭐 이 두 사이에 어떤 회색, 밝은 회색, 적당한 회색, 어두운 회색 뭐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반사광 한 번 더 해볼까요? 7비트 7비트 영상이 있다고 했을 때 7비트는 2의 7승에서 128 즉 밝기값 단계가 128 0부터 127까지 128개의 밝기값 단계로 표현되는 게 7비트 영상이다. 그래서 이 100이라는 숫자가 8비트 영상에서는 뭐 중간 정도 밝기값이 되겠지만 7비트 영상이었다면 굉장히 밝은 색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러한 반사 강도 차이에 대한 민감도, 비트라는 단위로 표현되는 게 방사해상도고요. 마지막으로 주기해상도입니다. 주기해상도는 말 그대로 주기, 시간, 센서가 동일 지역을 취득할 수 있는 시간차를 주기해상도라고 하고, 뭐 재방문 주기라고도 표현을 해요. 말 그대로 한 번 위성이 한 지역을 찍고 또 이제 위성도 이제 지구 주위를 이제 공전하고 있고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어서 한 번 어떤 지역을 찍었다.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을 찍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주기해상도 혹은 재방문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랜셋 했죠. 랜셋의 재방문 주기가 16일이다 라고 하면 이건 뭘 의미하냐? 오늘 데이터를 찍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내가 있는 여기 상주를 찍었는데 상주 지역을 랜셋으로 또 찍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6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컴셋 아리랑 같은 경우는 한 28일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 것이 이제 주기해상도입니다. 이 네 가지 해상도에 대한 개념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앞으로 이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지 해상도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받고, 이제 그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PPT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공간 해상도는 말 그대로 화수 하나가 지상에서 얼마나 크냐, 어느 정도 크기를 나타내냐 실제로 그것에 대한 개념이 되겠고, 단위는 뭐 킬로미터, 미터, 센티미터 이렇게 다닐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공간의 성도가 무조건 좋은 게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공간의 상도에 따라서 공간의 상도는 응용 분야나 목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공간의 상도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뭐 어떤 지역을 되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할 때는 공간 해상도가 좋은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죠? 근데 공간 해상도가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화소 하나가 갖고 있는 실제 대응되는 지상 크기가 작다는 얘기고, 그래서 똑같은 예를 들어서 내가 위성 영상이 있는데 1000 바이 1000, 1000 바이 1000, 저 화소의 크기가 1000 픽셀 바이 1000 픽셀의 위성 영상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공간 해상도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는 실제로 1000 바이 1000 픽셀이지만 이거에 대응되는 실제 지상의 면적, 전체 면적은 넓지가 않겠죠. 그래서 좁은 지역,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할 때는 높은 공간 해상도가 유리하고, 반면에 그 공간 해상도가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 몇 킬로미터 바이 몇 킬로미터의 영상이 있다고 했을 때 얘를 가지고 아주 디테일한 분석은 어렵겠지만, 그 대신 이 1000픽셀 곱하기 1000픽셀이라는 얘기는 이게 한 픽셀에 1km다. 그러면은 1000km 바이 1000km, 즉 굉장히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가 있는 거죠. 동일한 1000 바이 1000 픽셀 가지고. 그래서 보다 더 넓은 지역에 대한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공간 해상도가 좀 더 낮은, 안 좋은 그런 영상이 그런 분석에는 더 적합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분석을 할 거냐, 더 넓은 지역에 대한 분석을 할 거냐, 좁은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할 거냐에 따라서 어떤 공간의 상도를 갖는 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가 달라질 수 있겠죠. 어쨌든 공간의 상도가 좋다는 얘기는 더 세부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동일 지역에 대해서 30m와 10m, 1m의 공간의 상도를 갖는 영상을 가지고 비교를 했더니 30m와 10m에서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몰랐다면 10m에서는 이제 명확하게 보이죠. 땡땡 월드 보이죠. 네, 공간의 상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어떤 지역에 대해서 500m로 찍었을 때랑 30m 렌셋으로 촬영을 했을 때랑 10m 스팟, 그리고 0.6m의 공간 해상도를 갖는 항공 사진으로 찍었을 때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떤 특성이 보였는지 몰랐다고 하면은 이제 0.6m의 항공 사진으로 찍었을 때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대충 알겠죠. 근데 조금 이게 뭐냐면 이쪽은 이제 골프장이에요. 이게 하나하나가 어떤 이제 그린 홀이 되겠고, 골프장이고 이쪽은 이제 산이고, 요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식생이 되겠는데, 조금 이 그림상으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쵸? 왜 이렇게 이 영상이 빨갛게 보일까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빨갛게 보이죠? 그 이유는 이제 분광해상도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왜 빨갛게 보이는지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동일 지역에 대해서 서로 다른 공간해상도 0.5m 그리고 80m까지 다른 공간해상도로 봤을 때 얼마나 이제 세부적으로 표현되는 게 다르냐라는 그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공간해상도라는 정의, 영어로 아까 스페이셜 레졸루션이라고 그랬죠. 이 스페이셜 레졸루션이 이제 공간해상도인데, 공간해상도와 비슷하게 완전히 동일하게 사용되진 않지만 비슷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용어로는 그라운드 샘플 디스턴스, 그라운드 샘플 디스턴스, 이런 용어가 있고요. 또 하나 있어요. IFOV, 요거는 뭐의 약자냐? 인스탄티니어스, 인스탄트, 알죠? 뭐 이렇게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처럼 인스탄티니어스 필드 오브 뷰의 앞자를 따서 IFOV라고 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얘와 뭐 스페셜 레졸루션 GSD랑 완전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큰 맥락에서는 IFOV나 GSD, 스페셜 레졸루션 모두 공간 해상도를 의미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IFOV에 대한 개념은 아마 조만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모두 공간 해상도와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분광해상도 개념입니다. 분광해상도는 센서가 취득할 수 있는 파장의 다양성을 나타냅니다. 아까 했었죠? 그래서 밴드 혹은 채널이라고 불리는데 이 밴드의 수 혹은 이 밴드의 이제 폭 그런 걸 얘기하고요. 단위는 마이크로미터 혹은 나노미터로 표현이 됩니다. 밴드 수가 많을수록 파장 영역이 넓을수록 분광해상도가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하이 스펙트럴 레솔루션은 우리는 뭐 이제 하이퍼 스펙트럴 영상, 즉 많은 밴드 수를 갖는 영상을 우리는 하이퍼 스펙트럴 초분광 영상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분광해상도가 안 좋다, 나쁘다의 대표적인 게 이제 팬크로매틱 전정색 영상이라고 아까 했었죠. 전정색. 하이퍼는 이제 초분광. 그리고 전정색 영상은 하나의 밴드 수는 하나지만 상대적으로 그 폭은 넓고, 초분광 영상은 밴드 수는 많지만 상대적으로 그 폭은 좀 작겠죠, 아무래도. 그러한 특징이 있다. 그래서 분광의 상도를 나타내주는 그림이 되겠는데요. 여기 왼쪽 아래 밑에는 이제 두 가지 에스터라는 센서와 랜셋이라는 센서의 밴드 수와 파장대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터 같은 경우에는 총 보니까 14개의 밴드가 있네요. 14개의 밴드가 있고 밴드 수가 많으니까 어떤 분광 해상도 측면에서는 랜셋보다는 에스터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반면에 랜셋 요 TM5호 같은 경우에는 랜셋 7호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6, 7, 7개의 밴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밴드 수는 아무래도 에스터가 더 많다, 분광 해상도가 더 좋다 얘기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컬러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3개의 전정색 영상, 흑백 영상을 조합을 해야 돼요. 3개의 전정색 영상을 조합해서 우리는 컬러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 RGB, BGR이라는 어떤 공간,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출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각각 영상을 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시로 봤던 게 BGR, NIR 이렇게 4개의 밴드가 있는 멀티 스펙트럴 영상 다중분광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요 4개의 밴드 중에 RGB도 있죠. RGB 밴드도 있고 NIR 밴드까지 4개의 밴드가 있는데 RGB 밴드를 그 RGB 밴드에 그대로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공간에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 BGR을 여기에 넣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RGB라는 디스플레이 공간에 똑같은 RGB로 파장대로 얻어진 영상을 넣어서 컬러로 만들어주면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똑같은 자연스러운 색깔의 트루 컬러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RGB라는 공간에 RGB 밴드를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R밴드의 NIR, 근적의 밴드, 그리고 그린의 뭘까요? R, 블루의 G. 이런 식으로 실제 그 RGB 디스플레이 공간에 실제 RGB가 아닌 NIR, RG 이런 식으로 밴드를 넣으면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른 약간 희한한 색깔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즉, 아까 제가 빨갛게 보이는 그 그림 있었죠. 그게 왜 빨갛게 보이느냐 했을 때 분광해상도와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그 답이 나왔어요. 즉, 레드로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어떤 디스플레이 공간에 NIR 밴드를 넣으면 이 NIR 밴드가 식생, 나무나 뭐 산림 이런 데서 굉장히 높은 반사값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NIR 밴드를 레드 공간에 넣으면 식생과 관련된 애들이 굉장히 빨갛게 보이는 거죠. 높은 밝기값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식생을 분석하는 데 관심이 있다, 식생을 두드러지게 보이고 싶다 하면은 요 R밴드에 NIR 밴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 눈과 보는 것과는 다른 컬러 영상을 얻을 수가 있고요.
보면은 이 RGB 공간에 다른 색깔 조합으로 넣을 수도 있겠죠. 뭐, 다양하게 넣어주면 그만큼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분광해상도의 개념이 되겠고요. 다음은 방사해상도죠. 방사해상도는 그 센서의 민감도라고 했죠. 하나의 화소가 갖는 밝기값에 어떤 색깔을 표현을 해주냐. 그래서 7비트면은 0에서 127까지, 8비트면 0에서 255, 이런 식으로 2의 n승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죠. 이게 이제 방사해상도의 개념이고, 마지막으로 주기해상도는 센서가 동일 지역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시간차, 재방문 주기라고 했죠. 그래서 랜셋을 가지고 한 지역을 취득했을 때 또 다시 그 지역을 취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6일이다. 이게 바로 재방문 주기, 주기해상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